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합니다. 저는 판사, 검사, 변호사, 세계 직역 모두를 경험한 법조인입니다. 어느 정치 세력이나 법조라는 이익 집단의 관점을 떠나서 국민의 보편 타당한 정서, 국민의 일반 의지에 따라서 공공성에 입각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일제 식민지배의 도구였고 해방 후에도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의 검찰로 행세했습니다. 많은 특권과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토크빌의 말처럼 수사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서초동 대검 청사 버스에서 내리시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리와 범죄를 덮을 수 없게 되자 12상 불법계엄을 자행했습니다. 구속 취소되던 날 서울구치소에서 무장한 경호원에서 걸어나오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구조적 모순이 극대화돼서 발현된 것입니다. 진술인으로서 필요한 진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진술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법사위원으로서 품위를 갖추세요. 위원장을 경유해서 하세요. 자, 박준태 위원님 경고 한번 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술이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거나 할 기회를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교양이라도 지키세요. 다 국회의원이시긴 하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술인의 권리를 최소한의 의사표를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이 저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애초에 장점만이 존재하고 부작용과 미흡함이 존재하지 않는 법제도 개혁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시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수정 보완하는 것이 오랜 민주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지혜입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 한다는 몇 가지 근거에 대해서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도 경찰이므로 행안부에 두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법무부에 두면 한 지붕 두 가족, 1가구 2주택 등으로 검찰이 더욱 강화되고 지금과 달리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정치 세력이 득세하게 되면 사정 변경이 되면 중수청과 검찰청이 다시 합쳐질, 공수청이 다시 합쳐질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보안 수사권에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도 엄연히 수사입니다. 검찰은 끊임없이 보안 수사를 빌미로 해서 끊임없이 수사부서와 수사 인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적 경험입니다. 경찰이 보안 수사를 하면 검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 능력이 떨어집니까? 검사는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수사 능력이 뛰어나고 공정합니까? 경찰은 학벌이 떨어져서 수사 능력이 떨어지고 인권 침해 소지와 부패 위험이 많습니까? 검찰개혁의 완성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국회의원이시긴 하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술인의 권리를 최소한의 의사표를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이 저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